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지난밤 배팅은 대부분 리그 A 정배당 경기들로 수익을 보셨을 것이며 영상 분석은 알바니아의 답답한 경기가 아쉬웠으나 조지아는 1대1 무승부의 내용까지 예상대로였습니다. 금일도 네이션스리그로 까다로운 매치들을 선정해 준비했으며 영상 제작 경기 이외 해외리그 축구나 국내 스포츠 및 프로토 등록 경기들의 세부 분석과 결장자 정보 등 경기 시작 전 최종 조합 배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38회차 네이션스리그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리그 A에서 소속된 팀이며 승격전이 없는 상위 순위를 랭크한 두 팀은 토너먼트 진출권을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1, 2를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만 순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난 경기 벨기에의 파스가 날린 헤더가 골대를 강타하며 1대0의 스코어를 지킬 수 있었고 최종 라운드는 홈에서 프랑스와 2006 월드컵 결승 매치업으로 흥미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프랑스에게 홈에서 최근 맞대결 2무 3패로 5경기 승리가 없었다는 것이 거슬립니다. 물론 저는 이번 경기도 이탈리아의 저력이 분명히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대 전력에서 절대 이탈리아가 밀린 것은 아니지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 대회에서 이탈리아의 조직력을 특히 주목하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 대회부터 네이션스리그 홍열 경기 4승 6무의 무패 행진도 무승부가 많으나 승점을 쌓아온 이력을 보이고 지난 경기는 무려 7경기 만에 네이션스리그에서 클린시트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전력으로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선수 4명을 꼽자면 돈나룸마, 디마르코 그리고 바렐라와 캄비아소입니다. 현재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바렐라의 포지션이 전방으로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인자기 체제에서 바렐라의 공격성을 죽이고 수비적이게 위치하게 계속 돌렸는데 위와 같이 배치한다면 사실상 스트라이커 역할로 마무리를 해주는 기회도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마르코와 캄비아소는 측면 택배 크로스와 침투도 당연 강조해야 하나 진짜는 수비 관여에서 포메이션 리커버리와 전환해 있으며 이번 경기도 견고한 모습을 산시로에서 보여주길 기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지난 경기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많은 홈팬들이 들어오지도 못한 조금은 휑한 경기장이어서인지 공격은 풀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악의 수비를 이번 대회에 보여주었는데 작정하고 라인을 내려 두 줄을 세우는 전술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음바페 없는 프랑스가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시작에 앞서 덴벨레의 부상 소식이 전해졌다 보니 다시 공격은 위 화면과 같이 윙어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전히 올리세와 바르콜라의 장점은 공격적인 팀들에게 측면에서 공간이 나오다 보니 빛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측면 수비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만큼 그 개인 기량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마빈가가 지난 경기 경고를 받아 징계 결장이 확정인데 개인적으로는 라비오의 피지컬과 기술이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에 더 좋아 보이고 카마빈가의 쓸데없는 중거리 대포로 기회를 날리는 상황도 줄어든다면 더 확실한 박스한 찬스를 노리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술과 전력 자체의 평가를 따지기 애매한 이번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라는 점을 포함해 이미 순위 무관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되었다 보니 이번 경기에 선수들을 무리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레이는 부상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심스러워질 것이며 선수들의 로테이션도 후반 적극 반영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후반전이 생각보다 루즈해질 염려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프랑스에게 약정배가 책정되었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사실 이미 두 팀은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1위와 2위이고 시드 선정 자체가 순위대로가 아니라 추첨이 따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경기에 프랑스는 오히려 부상 관리와 체력 분배 등 경기력 안정화에 더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경기입니다. 오히려 의미 부여를 하는 쪽은 이탈리아가 될 것입니다. 홈에서 프랑스에게 최근 맞대결 5경기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많은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산시로의 위상을 다시 살려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전력으로 보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5라운드 경기를 보셨을 텐데 프랑스는 음바페가 없어지고 상대가 라인을 올리지 않는 체제에서는 올리세와 바르콜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답답한 공격 속 마무리 기회를 빈도 있게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가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프랑스가 다시 한번 고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만 아마 이러한 이탈리아의 성향 자체가 프랑스의 역습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고 지난 이탈리아의 네이션스리그 7경기 중 유일하게 직전 경기만 클린시트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는 1대1로 서로 마무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력은 당연히 핸디승으로 이탈리아 승무 라인이 될 것이며 서브로 무승부 접근을 노려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핀란드와 그리스의 매치입니다. 먼저 핀란드는 결국 30년 만에 대표팀 5연패라는 처참한 성적 속에 전패 그룹 스테이지 탈락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리그C 강등은 확정이 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홈에서의 6라운드 경기인데 그 상대가 절대 만만하지 않은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오래된 기록이기는 하지만 홈에서 그리스를 상대로 역사적으로 8번 만나 5승 3무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마저도 패배한다면 핀란드 현지에서 이러한 상성을 의식하며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승리를 위해 강등 확정인 상황에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직력적으로도 그렇지만 분명 핀란드는 지금 어수선합니다. 공격에서는 며칠 분석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국민 스타 푸키가 지난 경기는 교체로 거의 뛰지 못하는 수준을 소화했으나 126번째 출장을 했고 이번 경기에 나온다면 127번째 출장으로서 수년간 대표팀의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대표팀 수명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징적으로도 기용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푸키는 공격에서 핀란드를 구원하는 골로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 핀란드인데 이는 지금 당장 골을 넣고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플레이에 보여질 정도라 조급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도 공격 시도는 14번으로 특히 후반에 굉장히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득점 찬스도 4번이나 있었습니다. 다만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할 뿐더러 라인이 올라가면서 공간이 드러나고 최종 수문장 흐라데키도 레버쿠젠에서 지난 시즌의 모습과 이번 시즌의 모습이 다른데 대표팀에서도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이번 경기는 철저하게 지키는 싸움을 해준다면 후반전에는 그리스의 상황에 따라 기회는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의 입장에서 그 기회를 내어주는 상황은 전반전 무득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잉글랜드가 최종전을 홈에서 아일랜드와 치르고 지난 경기 3대0으로 잉글랜드에게 첫 패배를 내어줘 승점 12점 동률이 되었는데 골득실에서 3개가 밀려 그리스는 2위에 있습니다. 즉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전반부터 패버린다면 그리스는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잉글랜드의 스코어를 보고 후반전에 무리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는 당연 1위를 탈환하고 다이렉트 리그 A 승격을 목표로 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후반전만에 3골 내지 4골을 몰아넣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체력 관리를 해주며 로테이션을 돌리며 차후 있을 승격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에게 전반전은 초반 강세를 확실하게 보이며 압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며 선제골 시점이 언제가 되냐가 이번 경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는 네이션스리그 원정 8경기에서 8승 1무 1패라는 압도적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1년 전까지 보였던 그리스의 답답한 수비 축구가 환골탈태한 시점에 이번 시즌이 시작하고 승리한 경기는 모두 2골 이상의 득점을 하는 화끈함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 나름 이오니디스나 치미카스 그리고 촐리스 등 측전방 자원들의 높은 라인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반의 결과를 내고 후반까지 전력을 다해 싸울 명분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폴란드가 만일 지난 프랑스와 경기를 펼친 이스라엘처럼 작정하고 라인을 내린다면 답답해질 수 있는 경기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리스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더라도 1위 탈환이 잉글랜드의 결과에 달렸습니다. 골득실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와중 잉글랜드가 득점할 때마다 거리는 멀어지는데 전반 얼마나 이른 시간에 상대 골망을 뚫고 계속 밀어붙이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하프타임이 되어서 잉글랜드의 경기 결과가 승리에 가깝다면 후반전에 추격을 해도 의미가 없는 그리스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더 타이트한 운영을 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이런 허점을 후반에 노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 그리스를 상대로 총 8경기를 홈에서 주최해 5승 3무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즌은 전력으로 그리스를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만 뚫리지 않고 버텨낸다면 후반전은 핀란드의 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핀란드는 이를 따라잡기 위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며 선수 개개인의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대회 본질 자체에서 오는 동기부여와 운영 방식이 변수를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핀란드의 득점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스의 초반 압박까지 감안해야 하기에 오히려 2.5.5버를 선택하며 정말 소액만 그리스 우세의 1 핸디물을 노려봅니다.